유방은 정상적으로 수유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젖을 아기들한테 수유하기 위해서 유관 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가지가 젖꼭지를 향해 있습니다. 이 가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 가지가 많은 사람이 치밀 유방입니다. 이 치밀 유방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하얀색. 그래서 요 가지가 많으신 분들은 안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찍고 있습니다. 정상적 노화 과정은 이 가지가 짧아지고 줄어들고 그래서 정상 노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또 작아지고 이게 하나의 정상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고 또 아기도 잘 안 낳고 수유도 잘 안 하는 사회적 문화 배경 속에서 나이는 들었지만 이 치밀 유방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이 가지가 서로 꼬입니다. 엉키게 되는 거죠. 이 엉키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히는 경우를 섬유종이라 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차는 경우를 우리가 물혹이라 하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섬유종과 물혹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 구조 사이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지와 가지 구조 사이가 두꺼워지면 혹이 자랄 때 삐쭉빼쭉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삐쭉빼쭉하게 이런 삐쭉빼쭉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유동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이 됐습니다. 네. 갑자기 네.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서구화라 보고 있습니다. 서구화. 네. 예. 식생활이 기름진 음식으로 많이 바뀌었고 예. 결혼이 늦어지고 네. 결혼을 하더라도 네. 출산을 꺼려하고 요즘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예. 출산을 하더라도 수유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직장 생활을 하는 워킹맘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네. 이러한 생활 습관과 문화가 예.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사실 그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혹은 또 걱정하시는 거 네. 내가 유방암이 있었는데 내 딸도 생기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유전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확률이 낮습니다. 확률이 낮아요. 예. 100명 중 10명 정도가 유전성 유방암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10% 되네요. 정도 있습니다. 예. 이 10명 중에서 확실하게 유전자가 밝혀진 경우가 네. 한 2~3명 정도 밝혀졌습니다. 어. 그래서 유전성 유방암으로 확진을 받는 경우는 100명 중 2~3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하.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보통 네. 그 이제 갱년기 되시면 갱년기 네. 증상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예. 이게 내가 유방암이 생길까 봐 두렵다. 네. 이 치료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십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네네. 조심스럽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은 예. 5년간 먹으면 네. 20% 증가됩니다. 증가는 되네요. 예, 증가는 됩니다. 예. 다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호르몬제를 먹느냐? 예. 호르몬제가 예. 생리가 나오는 호르몬제가 있고 예. 생리가 안 나오는 호르몬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생리가 나오는 방식으로 먹는 호르몬제는 5년간 복용 시 네. 20%의 유방암 증가율이 관찰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생리가 안 나오는 호르몬제를 드시면요? 생리가 안 나오는 호르몬제에 대한 데이터는 예. 아직 결론이 안 나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이 덕과 실을 따져서 네. 선택하게 되어 있고 네. 유방암 학계에서 권장하고 싶은 것은 꼭 드셔야 되면 네. 2년 이내로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변에 요즘 그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초기 증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유방암의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그렇군요. 무증상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정상이 나타나는 것은 만져지는 종물, 그렇죠.
유두 분비물, 예. 비특이적인 통증, 통증. 예.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중 그 만져지는 종물은 예. 최소 2cm가 되어야 만져집니다. 아, 그러면 그 그러면 전까지는 모르겠군요. 모르죠. 그러니까 만져졌다 하면 초기가 아닙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초기 유방암을 발견했을 경우가 어려운 거죠. 아, 예.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발견한 경우가 예. 초기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예. 자가 검진이라든가 네. 증상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는 어. 초기가 사실은 어렵다 보여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 발견된 분들이 많은데 예. 그래도 간혹 이제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증상을 말씀을 하시는지 화면으로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1월 달에 갑자기 가슴이 지금 암댐 부분이 욱신욱신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가더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2월 달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어요. 열도 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여 봐도 너무 아프고 숨 쉬기도 힘들고 이게 뭐가 있구나 싶어서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됐거든요. 저는 12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상 소견 없음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이라고는 생각은 못했고 2월 달에 아파서 염증이 좀 있구나 가봐야겠다 해서 왔더니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바로 모양이 이상하다, 암이다 이렇게 바로 확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죠. 업치도 내일 누질리면 아프고 이제 또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이해하면서 아프고 또 좀 괜찮다가 아프다가 했는데 그래가 저거든 또 옆으로 만져본 게 우리 망어리가 있더라고요. 망어리 있고 7가지인가 뭐 8가지 해줬대. 저 국가선언 검진 하는 거에 가지수는 그걸 해주더라고요. 아무 이상이 없다 또 나왔더라고요. 그게 나온 데는 차도가 낫다든지 이런 뭐 하지만 안 하는데 조직 검사한다고. 그거 떼고 난 날부터 내가 영 안 아프더라고요. 게니 우리 이 앞 사는 게 안 아프더라고요. 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팠다. 네. 그리고 뭐가 만져졌다라고 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프기 전에 보통 이제 자가 검진, 자가 진단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얘기 나온 김에 예. 자가 진단하는 법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예. 시진과 예. 촉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잘 관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방에 보이는 변화는 비대칭이라 해서 한쪽 유방이 갑자기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상이 있네요. 이상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유방이 갑자기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예. 이런 경우는 염증이 온 경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유두 젖꼭지가 예. 갑자기 들어간다든지, 모양이 바뀐다. 예, 모양이 바뀐다든지, 젖꼭지의 소순 부분이 소실된다든지, 예. 예, 그리고 분비물이 피가 섞여 있다든지,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셔야 되고, 이런 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 촉진 시에는 네. 유방에서 보이는 피부 변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피부가 약간 거칠거칠해집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만졌을 때 멍울과 느낌이 다른 구별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것을 보통 경험을 쌓다 보면 네. 느낄 수가 있기 자꾸 때문에 하다 보면 예, 네. 자주 만져주시는 것이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촉진을 할 때는 네. 자세를 한 4가지 정도로 바꾸어서 관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 예, 우선 바로 서서 관찰하시고, 바로 서서 예, 네. 바로 앉아서 관찰하시고, 예. 양팔을 네. 머리 위로 드셔서 관찰하시도 들어서 보고, 예. 그다음 앞에 책상이나 다른 구조물에 팔을 올리시고 네. 앞으로 약간 기울여셔서 네.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예. 양팔을 허리춤에 예. 올리시어 가슴을 내민 상태로 예. 또 약간 어깨를 모은 상태로 관찰하시면 음. 피부의 주름을 네.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만져보고 하는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져보는 자세는 네.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가 효과적입니다. 손가락. 예, 손가락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가 효과적입니다. 예. 손바닥 전체를 쓰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손가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를 주로 이용하시고, 예. 촉진 시에는 반대편 촉진하고자 하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시고, 네. 예, 촉진을 할 때 네. 바깥쪽부터 만져주시고, 바깥쪽부터. 빠짐없이 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빠짐없이. 빠짐없이 예. 빠짐없이 방향은 자유롭게 하시고 만지시고,
약간 내측을 만질 때는 이 팔을 약간 목적으로 내립니다. 네. 내려야 유방이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예, 이 손가락을 또 안쪽으로 약간 옮기시고 하시고 네. 젖꼭지 안쪽 내측을 빠짐없이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마지막은 꼭 유두 젖꼭지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예. 네. 지금 TV 보시는 여성분들도 꼭 한번 따라서 네.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가 검진을 해서 뭔가가 발견이 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 것도 많다고 하니까 네.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검사들이 있나요? 병원에 오면 세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예. 우선 맘모그램, 유방 초음파, 조직 검사 이 세 가지를 유방 검사의 3대 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맘모그램이라는 사진은 네. 미세석회를 발견하는 검사입니다. 초음파에는 미세석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맘모그램을 꼭 찍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미세석회라는 말을 저희가 네. 사실 그 검진받고 결과지를 보면 꽤 자주 보는 건데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석회의 크기를 가지고 네. 미세석회라 하고 있습니다. 석회가 작다 이 말이군요. 작다는 것입니다. 0.5mm보다 예. 작은 석회를 미세석회라 합니다. 예. 이 미세석회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10% 정도에서 예. 연기 유방암이 발견됩니다. 아. 그래서 미세석회가 발견되면 네. 확대 촬영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두 번째 검사인 유방 초음파입니다. 예. 유방 초음파는 손가락으로 발견할 수 없는 2cm의 그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초음파는 해상력이 좋아지는 현대 초음파 기술에 의하여 예. 한 2mm 정도까지도 종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mm가 안 되는데도 돼요. 예. 예. 해상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예. 주변 구조물과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2mm 정도 되는 암세포도 현재 초음파에서 발견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촉진하는 시대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좀 더 작은 크기의 종양을 발견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두 검사를 통해서 네. 뭔가 좀 확실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안 들 경우에는 예.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뭐가 있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런 검사를 선생님 몇 살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나이는 정해진 건 아닌데 한국 유방암 학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네. 40세라 볼 수 있습니다. 40세. 예. 예. 40세부터 맘모그램을 매년 네. 꾸준하게 찍으면 유방암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네. 30% 낮춥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나 뭐 네. 할머니나 이런 분께서 유방암이 있었다고 하면 본인이 조금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24세부터 24세부터. 유방 자가 검진을 시작하여서 예.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서 네. MRI를 적극적으로 예. 좀 검진의 도구로 예.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음. MRI가 치밀 유방에서도 예. 종양이라든지 미세석회를 감별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가족성 유방암에서는 MRI와 유방 자가 검진을 초기에 도입하는 것을 권장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유방 촬영 받아보신 분들은 이 네. 얘기 꼭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유방 초음파를 해야 됩니다. 네. 얘기를 자주 듣고 또 검사를 받아보셨을 텐데 네. 왜 해야 하는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는 오른쪽 유방에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혹이 잘 쌓여지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주변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유방의 초음파에는 피부입니다. 이 부분이 피부. 이 까만 부분이 지방입니다. 말랑말랑한 부분이고, 요 밑에는 폐입니다. 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근육이라 할 수 있죠. 요게 혹입니다. 요 동그란 게, 요 동그란 혹입니다. 근데 요 혹의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주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런 모양이니까 요 부분이 암입니다. 이렇게 약간 동그란 모습의 불규칙한 모양새가 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전형적으로 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형적인 양성이죠. 요건 보면 전형적으로 땅콩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쌓여져 있고
타원형의 가로가 더 깁니다. 이런 모양의 새를 우리가 양성혹이다, 섬유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원형의 안쪽 내부 음영이 검은색으로 균일하고 뒤쪽 그림자가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일 때 물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불행하게도 암이 나왔다. 그럼 네. 이제 치료를 해주셔야죠. 네. 어떤 치료를 하십니까? 5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5가지요. 예. 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수술이죠. 예, 수술이죠. 네. 예. 수술하고 나면 결과를 보고 네.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항암 치료, 예, 항암 치료가 마치면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 예, 예. 이기까지는 필수 코스입니다. 예. 수술, 예. 항암제, 방사선은 누구나 다 고려해야 됩니다. 요까지는 다른 암도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요. 다른 암이죠. 네네. 예. 예. 이 이유가 암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어허. 이 이후가 이제 달라진다. 이유가 나눠진다. 예. 유방암의 특성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잘못되어서 유방암이 생긴 경우는 네. 항암 호르몬 약이라는 약을 5년에서 10년간 복용합니다. 호르몬제를 5년에서 10년. 네, 항호르몬제입니다. 일부가 드시는 거죠. 일부가 드시는 네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라는 네. 좀 어렵네요. 예. 성장인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성장인자가 잘못된 경우에는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1년간. 주사를. 네, 흔히 표적 치료라 하고 있습니다. 예. 표적 치료제를 1년간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1년간. 예. 첫 치료, 가장 네. 중요한 치료, 기본이 되는 치료, 수술부터 한번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술은 유방의 그 암적 부분을 네. 도려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예, 수술이죠. 도려내겠습니다. 네. 크게 3가지입니다. 전체 다를 절제하는 네. 전절제술, 예. 그리고 유방이 남아 있는 부분 절제술, 네. 그리고 성형을 가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성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네. 성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요 3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수술에서 중요한 점은 예. 안전마진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안전마진. 예. 예. 사과가 갈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과가 이제 오래 두면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밝았습니다. 예. 이 갈변 현상을 지금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는 네. 갈변된 부분만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또 어떤 분들은 도려낼 때 새 살을 붙여서 갈변 현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끔 새 살을 포함해서 도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꼼꼼하신 분들. 예, 꼼꼼하신 네네. 분들. 암 수술은 이 갈변 현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끔 예. 새 살을 붙여서 도려내는 수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왕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예, 하죠. 예. 그래서 암 수술은 이 안전마진이라 불리는 것이 새 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상 유방 조직을 암 조직 주변에 오롯이 붙여서 떼어내는 네. 이 수술이 암 수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많이. 충분히 그렇죠. 떼어냅니다. 예. 이 안전마진의 두께에 따라서 사람의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전마진을 너무 많이 확보하면 어. 유방이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예. 안전마진을 확보했는데 유방이 하나도 안 남아 있으면 예. 유방 전절제술입니다. 그렇죠. 예, 전부 유방 절제한 전절제술. 전절제술. 유방을 암으로 인해서 절제했는데 남은 유방이 70% 이상 된다. 그러면 유방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분절제술입니다. 부분절제술. 네. 근데 절제한 부분이 30%가 넘고 100%는 안 되고 그 사이가 있겠네요. 그 사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성형이 필요하다. 예. 이런 경우가 부분절제술이지만 성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래서 유방 성형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유방암 성형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술로 충분하게 다 도려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그 뒤로 하는 치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항암, 방사선, 호르몬 이렇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런 치료들이 수술 뒤에 계속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 암은 발견되었을 때 예. 이미 약간의 전이가 있습니다. 아하. 예. 이미지 검사에서 네. 나타날 정도가 되려면 예. 2mm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mm 이상이 되어야 전이가 발견이 됩니다. 예. 이 크기 이하에서는 검사를 해보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세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전이가 이미 다 되어 있다 어느 예, 정도는. 예. 네네. 그래서 631, 532 그게 뭐예요?
합해서 10대는 4, 숫자를 3, 4. 예, 그렇습니다. 축구에서 작전 같은 겁니까?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방암 1기로 진단받았을 때는 네. 631 법칙입니다. 예. 혹이 초음파에 발견된 그 부분에 예. 암세포가 60%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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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은 유방, 예. 혹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상이라고 얘기한 그 나머지 유방의 30%가 있습니다. 오, 10%는요? 10%는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벌써 이미 네, 이미 퍼져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의미는 60%를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40%가 남았네. 40% 남았습니다. 예. 이 40%를 치료하는 부분이 예. 향후 이루어지는 치료의 핵심입니다. 예. 남은 유방의 6, 3, 1에서 네. 30%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사선 치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잔존 유방의 예. 남은 30%를 10% 이하대로 네. 떨어뜨리는 치료가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이제 30도 없어졌어요. 30이 한 7% 정도는 남지만 예, 그 한 대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럼 방사선 10이 치료. 남았네요. 10이 정도 남았죠. 예. 이 10을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 10은 수술로서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퍼져 있는 세포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유방암은 수술 후 예.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치료는 예. 10%의 어떤 재발률을 예.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예. 정상인이 유방암 위험성이 한 2, 3%라 봅니다. 네. 1기의 경우 예. 10%를 2, 3%로 낮추기 위해서 항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은 항호르몬 약을 드시고 예. 표적 치료를 하는 사람은 1년간 주사 맞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가지 치료를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술, 항암, 방사선, 호르몬, 표적 치료. 네. 제가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네요. 예. 근데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다. 나중에 네. 지금 각광을 약간 받고 있는 게 있다. 이게 네. 면역 치료라고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작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으면서 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면역 치료는 내 몸을 지키는 군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면역이 하는 일이 그거죠. 그렇죠. 예. 내 몸을 지키는 군대가 3가지입니다. 군 부대, 경찰관, 네. 그리고 사설 경찰관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군 부대는 우리 몸의 비세포라 하는 어. 항체를 형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냥 비임파구. 예. 그렇죠. 네네. 비세포에 의해서 담당하는 이 항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 단점은 속도가 좀 느립니다. 두 번째는 경찰관이라 볼 수 있는 네. T세포입니다. T임파구. T임파구입니다. 예. 주로 초기 암의 치료에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예. 크기가 작을 때는 항체보다는 이 T세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암은 네. 이 T세포를 잘 유인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T세포를 자기 쪽으로 유인해서 항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마취를 시킵니다. 우리 T세포가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암이 자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항면역제들은 예. 이 T세포의 조절 기능을 다시 정상화시킨다든지 암에 대한 이 표지 인지 능력을 증가시키는 약들이 항면역 치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특이적인 면역이라 볼 수 있는 NK세포. NK세포. 예, 이러한 세포들은 특정한 세포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예. 일종의 급하게 들어온 식중독균이라든지 예. 이 물질에 대해서 급작스러운 반응을 유도하는 우리 예. 몸에 민첩한 행동을 보이는 면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설 경찰이다. 사설 경찰이죠. 예. 그래서 이 사설 경찰의 어떠한 능력을 보면 B세포와 T세포의 어떠한 동작도 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설 경찰이 제대로 작동하면 예. B세포와 T세포도 네. 당연히 잘 그 뒤에 활동했을 따라올 것이다. 것이다. 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현재 피검사를 통해서 네.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현재로는 T세포에 대한 주 치료가 확립이 되어 있고 예. 그 외의 치료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원래 이제 면역 역할을 하던 경찰 군대 역할을 하던 그 면역 세포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예. 이 아이들이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예. 한다. 예. 그런 면역 치료라는 뜻이군요. 예. 예. 이게 잘 돼서 사실 수술을 안 해도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도 좀 잘 부탁을 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유방 수술에서 이제 부분 절제를 하거나 뭐 네. 전 절제를 하거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늘 알던 내 가슴 모양이 아니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유방 성형까지 같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예. 다들 하시고 계신 거지요? 다들 하진 않고 예. 현재 한 20-30% 정도는 예. 유방암 수술 후 성형이 이루어지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20-30%. 네. 예. 저는 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네, 예. 해서 네. 이 부분도 선생님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예. 네, 예. 유방 전절제술을 한 경우에 한해서 네. 국가에서 이 성형까지도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네. 예. 네, 유방암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세세하게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환자를 계속 보고 계신 입장에서 유방암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네. 생활 습관은 이런 거를 조금 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네. 해주실 만한 뭐 어떤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은 자신의 몸의 호르몬 균형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폐경이 되고 난 이후 호르몬에 의한 그 균형이 네. 깨지게 됩니다. 예. 이러한 균형을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네. 그 규칙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은 그만큼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예. 유방암의 그 인기 좋은 음식은 네.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요. 브로콜리. 예. 이 브로콜리는 십자가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잎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자라는 이 식물들을 예. 십자형 식물이라 할 수 있는데 예. 이 십자형 식물은 여러모로 우리 몸에 암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브로콜리가 여러 연구에서 유방암에 대한 예방 효과를 많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예. 꼭 추천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브로콜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예. 생활 습관 중에서는 예. 요즘 웬만한 책을 읽어보시면 이 명상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상이요. 명상입니다. 예. 이 명상은 우리 사회생활의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특효약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지침 전 5분의 명상은 지침을 아주 편안하게 유도할 수 있는 수면제라고 네. 할 수가 있고 예. 우리 이 몸에 흐르는 예. 내 팔을 안정파로 가져가는데 예. 이 안정파가 암세포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 좀 혼란스럽고 좀 뭔가 어지러운 세상을 좋아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네. 내 몸의 어지러운 현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예. 이 모든 그 몸의 조화로움이 다시 돌아온다. 아, 운동을 또 하나 소개한다면 예. 요가를 추천드립니다. 요가요. 예, 요가는 우리 몸의 어떤 그 막힘 현상이라 할 수 있죠. 예. 어떤 막히는 현상이라든지 굳어 있는 현상들을 네. 풀어주는 예. 효과적인 운동이라 볼 수 있고 예. 이게 명상과 아주 조화를 잘 이루는 운동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추천드린다면은 요가를 추천드리고 일단 다 좋은 것들이라 네.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브로콜리를 드시면서 네. 명상을 하시고 요가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네. 자가 검진은 꼭 하셔야 되고 네. 검진도 유방암에 대한 검진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유동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